수능 특강, 고전산문 8강, 적벽가. 가자! 적벽가. 적벽가. 판소리계 소설이죠. 판소리계 소설이고,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적벽가가 되겠습니다. 적벽가잖아요. 적벽가. 판소리 사설. 이걸 고민한테 푸는데 내가 풀었어? 자, 요거 인물 체크하면서 같이 한번 가보자. 바야흐로 건한 12년 11월 15일이라 연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서기 207년이랍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날은 맑고 파도는 고요하다. 조조는 사기를 진작하자. 77. 사기를 진작하자. 사기를 올리고자 큰 잔치를 여는데 술을 많이 거르고 떡을 많이 치고 소 많이 잡고 돼지 많이 잡고 개 잡고 닭 잡아서 군사를 위로한다. 뭐 하기 위해서? 사기를 진작하자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술, 떡 많이 거르고 치고 뭐예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죠. 그리고 뭐도 되겠어 그러면? 유사한 통사구조도 되고 서로 대칭을 이루니까 뭐도 되고 대구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그 다음 술을 많이 거른다. and 떡을 많이 친다. and 소 많이 잡는다. and 나열 통해서 잔치 분위기를 고조하는 것이겠죠. 조조가 전쟁을 앞두고요.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쇠살수로 묶은 전선이라고 했으니까 전선은 뭐가 되겠어? 전투배, 전투용배. 강 중앙에 두둥실 띄우고 황금대자, 황금으로 된 커다란 깃발을 앞세우고 양편 전선 수백 척으로 수채를 만들고, 그러니까 배로 진영을 만든 거야, 수채. 강물의 진영을 만들고, 천여 명의 국노수라는 얘기는 활 또는 쇠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국노수를 사방에 매복시켰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밑줄을 한번 하고 가자,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그래. 조조가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야? 잔치를 여는 거죠. 이렇게.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여는 걸로 갑시다. 이때, 조조의 거동을 보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조조의 거동을 보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서술자의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서술자의 개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얘는 판소리 사설의 문체상의 특징입니다. 이때 조조의 행동을 보소. 붉은 두루마기에 옥대를 차고, 여기 알죠? 옥대 이렇게 뭐 딱딱딱 이렇게 내려오는 거. 옥대를 차고 금관을 쓰고 정중앙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그의 좌우에 모신 장수 황금 투구 쓰고 비단 갑옷 입고 창도 메고 칼도 차고 차례로 벌렸는데 동산에 다루르니 대낮과 한 가지인지라.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잔치상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장강일 때 맑은 강물 흰 비단 펼쳐놓은 듯하고, 무슨 법? 네, 직유법. 남병산 고운 봉우리 그림 병풍을 두른 듯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동쪽으로는 시상, 서쪽으로는 하구, 남쪽으로는 번성, 북쪽으로는 오림이다. 조조가 사방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공활하여 넓고 광활해서 호기가 절로 난다. 좋은 기운이 절로 난다. 조조가 창빼 들고 좌우 장수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거 여기도 할게요. 잔치상에서 조조가 사방을 둘러보니까 어때요? 텅 비고 매우 넓어요. 그래서 이제 호연지기라고 하죠. 호기 그러면. 호연지기가 절로, 남자의 어떤 넓은 기상이 절로 일어난다. 조조가 창을 빼들고 좌우 장수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 창으로 황건적을 무찔렀고 여포를 붙잡았다. 원수를 멸했고
원소를 거두었다. 북쪽으로는 요동까지 쳐들어갔고 남쪽으로는 유종을 무릎 꿇렸지. 이렇게. 요게 이제 요약적 제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요약적 제시라고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반드시 앞에 들어가야 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죠? 뭘 통해서? 따옴표가 들어가잖아. 뭘 통해서? 대화를 통해 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 이 대화를 통해라는 말이 없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요약적 제시하면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누가 조조의 대화를 통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야. 내가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그 까닭은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대장부의 큰 뜻을 저버리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죠. 그럼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치고 다니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대장부의 큰 뜻이라고 말했잖아. 이거예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세상을 편하게 만들겠다는 큰 뜻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저기를 다 무찌르고 다녔어요. 사해를 평정했으나 이렇게 해서 사해를 평정했으나 아직 얻지 못한 것이 강남이니 양자강 하류겠죠. 100만 장병을 거느리고 여러 장군 힘을 입어 강남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노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위쪽은 내가 싹 쓸었어. 이제 남은 곳이 어디야? 양자강 그 밑이야. 거기를 내가 먹고자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강남을 얻으면 따로 좋은 일이 있으니 좋은 일이 있는데 강남 교공 동그라미 교시성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교공이라고 해. 교공의 두 딸은 경국지색이라. 하나는 손책의 처, 다른 하나는 주유의 처가 되어 내 항상 한탄이라. 교공한테는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의 손책의 부인이고 다른 사람은 주유의 처가 됐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한탄이었어. 왜? 저 여자를 내가 얻지 못해서 한탄이야. 왜 좋아해? 강남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 교녀를 동작되어 자, 이 교녀가 누구예요? 바로 두 명의 교씨의 딸이니까 하나, 다른 하나, 요 두 명이 되겠죠? 두 명의 교공의 두 딸이겠죠? 교공의 두 딸을 동작대에 데려다가 봄바람 맞아 늦도록 즐겨볼까 하노라 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양자강 아래쪽을 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 교녀를 얻기 위해서라고 부르는 거야.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라고 하지만 안에 숨겨져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사리사욕, 누구? 강남 교공의 두 딸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남한을 가리키며 주유와 노숙은 하늘의 때를 모르느냐? 내 군사 거짓 항복, 내 복심이 되었으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유와 노숙은 하늘의 때를 모르느냐? 여기서 내는 누구겠니? 조조가 되겠죠? 조조가 내 군사를 거짓으로 항복시켰어. 상대편에다가. 거짓으로 항복을 시켜서 내 복심이 되었대. 복심 뭐야? 복자가. 배복자잖아. 속마음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복심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신복이 된 거죠. 야, 내 군사가 거짓으로 지금 주유와 노숙 내 편에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마음이 됐어. 이제 하늘이 도움이다. 하늘의 때가 나에게 왔다. 이런 거죠. 누굴 심어놓은 거야? 첩자를 심어놓은 게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밑줄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줄거리 파악하게. 어떻게 할까? 사해를 평정했으나 아직 얻다 못한 것이 강남이니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그 다음에 강남을 얻은 후에 이교녀를 데리고 즐겨볼까 하노라. 이렇게. 자, 복심입니다. 하구를 가리키며 여기서는 어디를 가리키며라고 말했냐면, 여기는 동그라미 하나고 할까? 네모 하나. 남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구를 가리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비와 제갈량은 어찌 그리 아둔하여 태산을 흔들려는 개미와 같은가?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태산은 누굴 뜻하고? 조조를 뜻하겠죠.
흔들려는 개미와 같은가 라고 해서 개미는 누구와 누구? 유비와 제갈량이 되겠죠.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네, 하구를 바라보며. 남한을 바라보며 남한에는 누가 있겠고 주유와 노숙이 있겠죠? 하구에는 누가 있어? 유비와 제갈량이 있겠죠. 조조가 한창 장담을 할 때, 이렇게 장담을 할 때, 난데없이 까마귀가 남쪽 하늘을 향해 까악까악 울며 가니, 조조가 물어, 어떤 까마귀가 이 밤에 울고 가노? 좌우 장수들이 답하기를, 그 까마귀 달이 밝으니 새벽인가 의심하여 나무를 떠나면서 웁니다. 라고 말해요. 원래 까마귀는 어떤 징조죠? 불길함의 징조죠. 전쟁을 이제 사기를 고조하고 출병하기 직전에 까마귀가 울어요. 그럼 이게 불길한 징조인데 좌우 장수들이 어떻게 한 거니? 빨아주는 거지? 좌우 장수들이. 그 까마귀가 달 밝으니까 새벽인가 의심하여 나무를 떠나면서 우나이다 라는 거야. 이걸 통해서 까마귀는 일반적으로 이제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지만 이게 조조의 비유를 맞추려는 장수들의 태도입니다. 여기는 난데없이 가죠. 까마귀가 쫙쫙 합니다. 조조가 크게 웃고 교만한 기운을 잔뜩 내어 노래를 지어 부른다. 까마귀 날아가는 걸 보고 조조가 노래를 부릅니다. 술잔 잡고 노래하니 인생이 얼마인가? 아침 이슬 같은 삶 몇 날 남지 않았구나. 달이 밝아 별 드문데 까마귀 남쪽으로 날아가도다. 까마귀가 어디로 날아가요? 남쪽으로 날아가도다. 그럼 남쪽으로 가니까 지금 뭐야 우리가? 조조가 어디로 지금 가려고 해? 강남을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 강남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까마귀는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야. 숲을 3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 하나 없구나 라고 했죠. 까마귀가 남쪽으로 가면 뭐가 없다는 거니?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겠지. 그럼 여기서 조조가 어디로 가서 남쪽으로 가면 뭐가 없다? 의지할 것 없이 고립될 것이다 라는 뜻이야. 근데 조조는 그걸 알고 말한 거야? 그냥 말한 거야? 그냥 말한 거야. 그냥 이렇게 말을 했어. 시를 쓴 거야. 좌우 장군들이 화답하고 한참 서로 즐긴다. 주흥이 무르익을 적에 양주자사 유복이 나서서 말한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조조가 새들을 보면서 노래를 지죠. 그러니까 조조는 그냥 까마귀 날아가니까 의지할 데 없구나. 별 뜻 없이 한 말이야. 조조는 이 노래를. 그럼 다시 조조가 이 노래를 불렀잖아.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 안 담았다? 조조는 안 담았어. 그냥 한 말이야. 근데 이 말을 듣고 유복이 말해. 대군의 기세가 상당하고 장사, 병사들이겠죠. 장군과 병사가 명을 받들 때 승상이 지은 노래에 불길한 구석이 있사오니, 이 노래엔 불길한 구석이 있다고 했지. 왜? 달이 밝아 별을 드문데 까마귀가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숲을 3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가 없구나.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조조가 남쪽으로 갔다가 의지할 것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이 유복은 저렇게 노래를 만들었는데 조조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지만 유복이 볼 때는 그 말은 어떻게? 상스럽지 않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왜? 조조의 패배를 암시한다라고 보는 거야. 조조는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지었는데 유복이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야, 저거 조조 남쪽으로 갔다가 고립되고 패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그래 좀 노래가 좀 불길한데? 이렇게 말해요. 그럼 조조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겠어? 아니 이 새끼가 푹푹푹푹. 이 말에 조조가 크게 화를 내며 소리질러 내 속에 흥을 니까지 감히 깨느냐? 창으로 유복을 퍽 찌르니 자죽이 다 놀란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유복을 창으로 찔러버려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조조의 어떤 비인간적인 모습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잔치상에서 온갖 음식 갖다 놓고 막 하고 있죠. 근데 뭐가 날아가요? 까마귀가 깡깡 날아갑니다. 그걸 보더니 웬 까마귀냐? 그랬더니 좌우의 장수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달이 밝으니까 둥지를 떠나 날아가는 소리입니다 라고 아부해요. 야 그럼 내가 노래 하나 불러줄게. 까마귀 남쪽으로 날아가니 3바퀴를 돌아도 의지할 것이 없구나 라고 말해. 다른 사람 다 좋아하겠지. 근데 유복이 들으니까 그 좀 노래가 좀 불길한데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의지할 곳이 없다? 이거 패배를 예감하는데? 라고 말했더니 아니 뭐야? 네가 감히 내 흙을 깨? 푹푹푹. 아니죠. 한 번만 찌르죠. 푹. 이렇게 찌르니 다 놀란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전쟁을 앞둔 조조의 군사들은 각자 돌아가며 고향을 떠나 전쟁터로 끌려온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조조를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예, 전쟁을 앞두죠. 조조의 군사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고향을 떠나 전쟁터로 끌려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각자가 신세, 내가 어쩌다 이곳에 끌려왔는데 신세 한탄하면서 누굴 원망해? 조조를 원망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옆에 우는 울음소리 새끝같이 되게 나고, 옆에서 누가 울어요. 되게 나고, 사람은 안이 베어 좌중이 의심하는, 울음소리만 들고 뭐가 뭐야? 사람이 보이지 않은가? 좌중이 의심해서, 야, 이거 어인병고인 거 한참을 찾으니 번거지가 울고 있네. 야, 번거지. 여기는 번거지에 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번거지가 울진 않을 거 아니야. 번거지가 울고 있네. 좌중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느라 이게 큰 병계로다. 저 번거지 잡아다가 강물에 내버려라. 한 군사가 번거지를 집어들고 끌고 가려 하자 번거지가 더럭더럭 기를 쓴다. 이놈들아, 내 목 는다. 내 목 는다 무슨 뜻이야? 내 목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별로 우리한테는 웃기진 않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웃었답니다.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자,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겠니? 번거지의 신세한탄이 나올 거야. 번거지를 젖혀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부채 고리에 매어다는 장식품만한 작은 사람, 번거지 끈에 달려 있다. 이렇게. 야, 번거지에 작은 사람이 번거지 끈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작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왜소한 외모를 가진, 여기 왜소한 외모를 가졌다라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좌중에 묻기를 네가 무엇이냐, 너 뭐냐 그랬더니 내가 선봉장압의 화병이제. 화병, 불화자 병사병자니까 뭐 불화살을 쏘는 병사인가 봐요. 화병이제. 좌중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여기까지. 한참을 찾으니 누가 웃고 있어요? 번거지가 울고 있습니다. 이 번거지는 누구라고요? 화병입니다. 화병. 화병이니까 불을 다루는 병사입니다. 근데 얘 크기가 커 작아 얘? 큰 애야 작은 애야? 되게 작죠? 번거지 끈에 매달려 있는 모양이라고 하니까 좌중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키는 쥐방울만한 게 말소리는 똑똑하네. 쥐 창자만한 네 뱃속에는 무슨 서름이 들었느냐? 라고 말하죠. 야, 너 속에는 무슨 서름이 들어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화병의 서러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내 서름이 진짜 서름이다. 야, 내 서름이 참 서름이야. 내 서름이 진짜 서름이야. 그랬더니 야, 말해보아라. 드러나보자. 이렇게 드러나보. 네가 하는 말 드러나보자. 우리 집에 있을 적에, 자기가 전쟁에 끌려나오기 전에 집에 있을 적에 새끼 까치 한 마리를 잡아다가 꼬랑지에 공작 깃털을 꽂고 받침대에 놓아두고 이것저것 먹이며 온갖 정성을 다했지.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까치 한 마리 잡아다가 그걸 키웠나봐.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근데 급히 잡혀오느라고 어디에? 이곳 전쟁터에 전쟁터에 급히 잡혀오느라고 목 가지고 왔기에 밤낮으로 그놈 생각한다. 누구 생각한다는 거야? 까치 생각하는 거지. 아까 울고 가던 까치가 라고 했는데 아까 울고 가던 까치는 실은 까치가 아니라 뭐였죠? 까마귀였죠. 네, 까마귀인데 얘 화병 눈에는 뭘로 보인 거야? 내가 집에다가 길에다가 놓고 온 까치로 보이는 거야. 까치가
나를 찾아온 내 까치지. 아까 그 까치가 내 까치지. 경망한 승상님이 경망한 가벼운 행동이 가벼운 승상님이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글만 지어 읊으시니 내 마음 절통하여 어찌 살겠는가라는 거야. 그 까치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 까치 어떤 까치 나한테 묻지도 않고 글만 지어 읊으니 내 마음이 매우 통하여 절통하여 매우 원통하여 매우 원통하여 어찌 살겠는가. 이렇게. 자, 여기 밑줄 얘 무슨 뜻이냐? 아까 울던 까치는 내 까치인데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글만 지어 읊으니 내 마음이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는 누구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겠냐? 바로 조조에 대한 원망이 되겠죠. 조조에 대한 원망. 그리고 조조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줄거리 잠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신세한탄하면서 조조를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조조를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 누구? 번거지부터 나오는 거야. 번거지가 조조를 원망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좌중이 크게 웃고 말한다. 실없는 자식이다. 이어 군사 하나가 썩 나서며 군사 하나가 또 나오겠죠? 그럼 얘도 뭐 하겠니? 얘도 누구를 원망하는 노래를 부르겠어? 조조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희는 가까운 것 버리고 먼 곳 일만 생각하네. 가까운 것 버리고 먼 곳 일만 생각하네. 집 생각하지 말고 몸이나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거야. 너희는 가까운 것 버리고 먼 곳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서 가까운 곳은 어딘데요 그러면?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 일만 생각한다고 했잖아. 먼 곳은 고향. 가까운 곳은 이곳 전쟁터. 니네 이곳 전쟁터는 버리고 왜 고향 생각만 하냐. 집 생각하지 말고 네 몸이나 생각해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 이곳 전쟁터의 몸 이렇게 적으면 더 정확하겠죠. 군사가 교만하면 패한다는 말 듣지도 못했는가. 군사가 교만하면 패한다는 말 듣지 못했는가. 숭상님은 아랫사람 생각하지 않으니 남은 것은 교만뿐이로다 라고 했어. 뭐라고 했는데 야 교만하면 패한다는 말 못 들었어? 그런데 우리 승상님은 아랫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니 뭐만 남았어? 교만만 남았대. 그럼 뭐야? 패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정녕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하고 말 터이니 우리 신세 어찌 되겠는가? 밑줄 한번 갈까요? 고향 생각하지 말고 네 몸뚱이 생각해. 우리 싸움 패하고 말 터이니 우리 신세 어찌 하겠는가? 라고 했죠. 이 우리가 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뭐 때문이죠? 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야? 교만해서야. 군사가 교만, 승상이 교만하기 때문에. 산처럼 쌓인 시체가 까마귀와 솔개에 파먹혀 끝내 재같이 날려 마른 나뭇가지에 걸리리. 이렇게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살과 피는 다 마르고 바람에 바스라져 비에 씻길째 남은 뼈라도 챙겨줘 묻어줄 일이 누가 있겠는가. 가련타 그리운 마음에 녹아내리는 뼈골. 그리운 마음에 녹아내리는 뼈골. 내 뼈. 규방의 아낙네가 낭군 그리워 꿈속을 배회하는 듯 옛사람이 지은 풍을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 이 말. 가련타 그리운 마음에 녹아내리는 뼈골. 규방의 아낙네가 낭군 그리워 꿈속을 배회하는 듯. 여기 나와있죠. 요게 옛사람이 지은 풍을 그러면 옛사람이 지은 뭐가 되겠냐? 글이 되겠죠. 이 글이 어떤 글이겠어? 이 글이겠죠. 이 글. 가련하구나. 그리운 마음에 녹아내리는 뼈를 규방의 아낙네가 낭군 그리워 꿈속을 배회하는 듯하다라는 옛사람이 지은 저 글이 우리를 두고 하는 말. 죽는 날도 모를 테니 제사 지내줄 리 누가 있을 텐가. 에고 서러운 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서 지금 중략줄거리 위에서는 자신들의 신세 한탄하고 조조를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지. 첫 번째가 누구였어? 번거지였어. 번거지는 두고 온 누구? 까치 생각하지? 까치 생각하면서 승상을 원망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말하죠. 군사는 교만하면 전쟁에서 패한다고 했는데 우리 승상님이 교만한다는 거야. 너네 먼 거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네 몸 생각해. 네가 죽으면 누가 너 몸을 챙겨주겠느냐. 이거 옛사람이 지은 풍어는 뭐야?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죽는 날도 모를 테니 제사 지내줄 리 누가 있을 텐가. 에고 서러운 지고. 이렇게. 자, 돌아가면서 서러운 말 했습니다. 번거지하고 누구하고? 군사 하나하고. 서러운 말들을 한창 하고 슬픈 눈물 도처에 흩뿌릴째 헌걸찬 등치 좋은 풍채의 군사 하나가 들어온다. 등치 좋은 풍세 군사 하나가 들어옵니다. 살기가 덕품은 그놈의 모양새가 이 세상을 꾸민 양 짐작하고 들어온 놈이라 자정을 꾸짖으며 일갈한다. 이 군사가 한마디 합니다. 이 손들이 의젓하지 아니하구나. 여기는 이 손들은 손님들이죠. 이 손님들이 의젓하지 않네. 전쟁에 나온 놈이 고향 생각 어디 갔으리? 천지개벽 이후로 싸운 나라가 어디 있으랴? 한 나라의 운 다하니 삼국 싸움이 생겼구나. 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 한 나라의 운 다하니까 이건 지금 뭐야? 삼국 싸움이 생겼구나. 삼국지잖아 이거. 위초고. 그래서 삼국 싸움이 생겼구나. 우리네 이 한 목숨 군사되어 전쟁터에 나왔으니 어찌 아내를 그리워하며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기죠. 그럼 얘는 누구야? 병사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 개인들의 생각하지 말고 어떤 대장부로서 공적을 좀 중시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치달리는 말 타고 삼척금 둘러매고 물불 아니 가리고 오나라 한나라의 장수를 향해 달려든다. 그들 머리에 한 칼 베어들어 깃발에 매달아 노래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게 대장부 바라는 바 이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거야. 야, 이거 뭔 생각해? 우리 전쟁에서 이겨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럼 앞에서 말하는 애랑 좀 다르죠? 앞에 있는 애는 전쟁에서 질 것 같고 고향에 두고 온 까치를 그리워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얘는 입신양명을 꿈꾸는 인물이라고 보겠죠. 전쟁으로 해서 이렇게. 그랬더니 한 군사가 일어나 대답한다. 또 한 군사가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참말로 각자의 말에 각자의 뜻이 있구나. 각자의 말에 각자의 뜻이 있구나. 지금 몇 명 나왔어? 번거지 나왔죠. 그 다음 누구 나왔어? 군사 한 사람 또 나왔죠. 또 3명 나왔지. 3명이 나와서 하는 말이 참말로 각자 말에 각자의 뜻이 들어있구나. 군신유의 생각하니 충신의 아들이나. 이거 마지막에 하네. 마지막에 헝걸찬 나오죠. 풍채 마지막 사람. 이 사람은 3번째 사람이라고 할게요. 3번째. 동그라미 치고 인물 한번 해볼까요? 요거랑 누구라 그러면 이 사람이고요. 까마귀 새벽 울음 승상의 웃음소리 참말로 모르겠다. 내 신세가 개가 환영할지 소가 환영할지 라고 했죠. 그럼 이 군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야, 까마귀가 새벽에 울었는데 울음하고 승상의 웃음소리 들어보니 참말로 모르겠다. 네 신세가 개가 환영일지 소가 환영일지 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제 개가 환영이라는 말이 있는 말이에요. 원래 있는 말이야. 사도성어로. 개가 환영이라는 말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인 우리 개선 알지? 개선 장군. 개선 장군이라는 말 들어봤죠? 전쟁 이기고 돌아오는 거야. 그 개선 장군에서 노래는 거야. 전쟁이 이기고 부르는 노래. 개가를 부르며 고향에 돌아간다가 개가환영이야. 그러니까 이건 조조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개가환영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뒤에 이 개를 뭘로 바꿨어? 개 소니까 멍멍 짖는 개로 바꿔버렸지. 야, 개가 환영할지 소가 환영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소가 환영은 금환영에서 비단을 의미하는 금을 동물인 소로 바꾸어 표현한 결국 뭐다? 언어유의다라고 했죠. 언어유의. 야, 네 말대로 전쟁에 이겨서 개가 환영할지 소가 환영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언어유의입니다.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장난치고 노는구나. 군사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논다.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까? 적벽가는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적벽적인 부분을 이제 차용, 빌려온 거야. 빌려서 독창적으로 재구성해서 그 내용 그대로가 아니에요. 좀 독창적으로 조조를 좀 우스꽝스럽게 그렸어요. 영웅 중심의 원작과 달리 이 작품은 이름 없는 군사들을 내세워서 서민들의 애환을 다뤘다는 것. 그다음 동일한 반복, 열거, 언어유의, 판소리 사설의 문체. 여기서 질문. 판소리 사설의 문체. 판소리 사설의 문체. 뭐 있었죠? 어? 그렇지. 거동보서. 거동보서. 아까 반복 이건 했지? 반복 뭐였어? 반복하고 열거 같은 데서 나왔잖아. 그렇지. and 했잖아. 야, 찾아봐 빨리 좀. 아이, 안 찾아보니? 어디야? 그래. 거기 술 많이 거리고 떡 많이 치고 소 많이 잡고 이거 나오죠? 이게 반복과 열거고요. 언어유의는 개가 환영할지 이걸 뭘 소가 환영할지 안 써도 돼. 알고 있으니까 요거. 조조의 위선적이고 어리석은 인물. 위선적. 어떤 모습에서 위선적인 게 나오죠? 전쟁의 이유가 표면적으로 하고 이면적으로 나오죠. 표면적으로는 뭐? 평화. 이면적으로는 이교녀. 그죠? 두 명의 교실딸. 어리석은 인물로 희화화해서, 희화하는 얘기는 이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죠.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지배층을 풍자한 거죠. 우스꽝스럽게. 좋습니다. 적벽가 서술상 특징 다시 한번 나옵니다. 좀만 줄일게요. 이렇게. 동일한 어휘의 반복과 속성이 유사한 나무를 가요. 술, 많이. 여기서 동일한 어휘 반복.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도 되죠. 말을 건네는 방식과 시간 표지를 이때 조조의 거동을 보소라고 했는데 이건 원래 현대시에서는 이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청자가 없으니까. 근데 소설에선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 보는 거야? 독자한테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판소리 사설의 청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이 아닌 병고인가? 서술자의 개입 얘도 나오고요. 이거 이제 조조 행동, 외양, 겉모습, 조조 군사들의 반응, 그 다음 인용의 방식과 직설적인 감정 표현, 가련타 그리움하면 녹아내리는 뼈골, 규범을 하는 듯하다. 이거 여기는 먹었어요. 따옴표로서 과거에 있는 글, 풍어를 인용한 부분이겠고요. 애고하고 서러운 지고라고 해서 얘는 직설적인, 서럽다라는 말이 직접 나왔잖아. 그러니까 직설적인 감정 표현이죠. 서러운 지고 이렇게. 다음 의미가 대비되는 어휘, 까마귀 새벽 울음과 승상의 웃음소리, 참말로 모르겠다. 내 신세가 개가 환영하는지는 소가 환영하는지는 뭐라고 써 이거 유사한 어휘를 활용해서 뭐가 되겠어? 발음이 유사한 무슨 이거 뭐라고 했다고 아까? 언어유의. 언어유의. 그 다음에 여기 의미가 대비되는 것. 까마귀의 새벽 울음, 승상의 웃음. 이것도 역시 의미가 대비되는 것들이겠죠. 이렇게. 노래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누구의 노래에 대해서? 누구의 노래에 대해서? 조조가 까마귀 나란 노래 부르잖아. 그 노래에 대한 반응입니다. 노래에 대한. 화병. 아까 화병. 집에다 뭘 놓고 왔어? 까치를 놓고 왔죠? 경망한 승상님이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글만 지어 읊으시니 라고 해서 조조에 대한 불만. 그래서 저 노래를 듣고 저 노래가 까마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고 승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장군들은 좌우의 장군들을 화답하고 한참 서로 즐기지. 얘는 그냥 빨아주는 거죠. 유복. 승상이 지은 노래에 불길한 구석이 있다. 그 말씀 상스럽지 않다. 왜? 까마귀가 남쪽으로 날아가서 의지할 곳 없이 된다는 거, 전쟁에 패한다는 걸 암시한다라고 말하지. 그러다 어떻게 돼요? 죽죠. 패배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죽죠. 이렇게. 자,
적벽가에서 조조의 인물 어떤 인물인지 가볼까요? 강남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견호를 동작대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죠. 겉과 속이 다르죠. 겉으로는 뭐 평화를 주장하지만 안으로는 교공의 두 딸을 얻으려는 것이고 자신의 부하를 어떻게 자신의 흥을 깼죠. 불길하다는 이유로 죽이죠. 이런 모습도 나오죠. 되게 잔인하죠. 원래 실제로도 조조가 좀 잔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에 참여하는 부하들의 진술을 보면 마음이 절통하다. 아랫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교만인데 교만한 자는 전쟁에 패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교만한 모습, 그리고 잔인한 모습,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조조가 벌이는 무의미한 침략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 무의미한 침략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돌보지 않고 죽이잖아. 그래서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를 바랐던 당대 사람들의 염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만 볼게요. 몇 개만.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여기서 무명의 군사들이 포인트예요. 영웅과 장수도 나오긴 하겠지만 무명의 군사들에도 많은 힘을 좀 썼다는 거.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의 하소연도 많이 들어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케이. 골개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해학미라고도 해도 되긴 하죠. 좀 더 편하게 한다면 우스꽝스럽게 표현. 우스꽝스럽게 표현할 때 우리는 골개미가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